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호방한 남성 소리꾼들의 흥타령으로 4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다담지기 이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내내 비가 오고 흐리더니 다담을 시작하는 수요일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저도 오늘 날씨 덕분에 내려오면서 좀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왔는데요. 와, 어느새 연두색 잎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철쭉은 왜 이렇게 예쁘고요. 현수막을 보니까 벌써 선거철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몰랐을까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차를 끌고 다닐 때는요, 아직 초보 운전이라 앞차 뒷공문이 쫓아가기 바빴고요. 길을 걸어가면서 뭐 장을 보거나 아니면 세탁소를 갈 때에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녀서 뭐 문자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주변에 무관심했을까?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그리고 우리네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바로 전라도닷컴의 발행인이자 편집장님이시고요. 저서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그리고 풍년식탐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이름조차도 참 따뜻하고 풍요로운데요. 황풍년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여롭네요. 예. 아까는 안 그랬는데 가슴이 통게통게요. 예, 전라도닷컴 만들고 있는 황풍년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이름조차도 참 따뜻하고 풍요롭다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예. 이름 뜻이 궁금해요, 선생님.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누루황, 예, 풍년풍의 해년. 아, 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제 이름이 황풍년이고요. 네. 외국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네. 골든 하비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외국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우. 근데 전라도 분들이 다 농사 짓잖아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제 이름을. 아, 네. 네. 항상 이렇게 풍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뵈니까 외모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2007년에 잡지가 좀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사실 그 머리칠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 마음이 좀 바뀌면 뭔가 그 외모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 실연에 당했을 때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과 비슷한. 네. 하여튼 비슷한 그때부터 머리를 길었거든요. 네. 네, 머리를 길었는데 제 여동생이 길고 그렇게 길고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볶아줬습니다. 아, 네, 여동생이 네. 지금도 1년에 한 4번 정도 여동생이 볶아주고요. 전라도 엄니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도 할 이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나왔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엄니도 짱짱하니 잘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서로 어색하지 않게 말문을 트게 되는 효과가 있군요. 네. 선생님, 제가 아까 전라도닷컴의 발행인이자 편집장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전라도닷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전라도닷컴은 제 이름 그 자체로는 그 웹사이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웹진으로 2000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년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뭔가 그 세기 말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네. 뭔가 그냥 막 바뀔 것 같고 뭔가 네. 뭐 위협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그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런 세기말적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2000년에 들어서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보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전라도닷컴도 그때
그 세상에 많은 그 매체들이 다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들, 세계적인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기록하는 시대인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로 내가 발딛고 사는 지역을 기록하는 그런 웹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닷컴으로 전라도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2000년부터 만들어졌으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데요. 네. 전라도의 이야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 이야기 말고 선생님 전라도 분이시지만 다른 잡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라도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네. 지금 세상에 문화적으로 또는 매체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냐. 인터넷이 이렇게 편리한 도구로 그래서 정보의 바다가 열렸는데 그 정보들이 어떤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 부족한 것이고 네. 그 휘황한 서울의 이야기나 네. 잘 나가는 사람들의 1%의 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쏠려가는 그런 것으로만 넘쳐나면 자기가 발딛고 사는 곳의 가치를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기록하고 자기가 발딛고 사는 지역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를 가장 잘 기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전라도닷컴을 만들어서 전라도닷컴을 그 매체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제 꿈은 원래 모든 지역에 다 그런 자기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는 웹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닷컴도 만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경상도닷컴을 거의 만들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 자본을 못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깨졌고요. 충청도, 뭐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그 닷컴 도메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건 오해예요, 사실은. 네.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진짜 경상도닷컴, 충청도닷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라도 다시 추진을. 그런 점에서 전라도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네. 전라도가 정말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경상도닷컴을 만들려고 네. 서로 이제 전라도닷컴 이미 만든 상태에서 그 경상도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전라도닷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그래요. 아, 뭔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소 이렇게. 20년 동안 담아온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건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전라도가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떤 우여곡절도 많고 시련이 많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점의 차이죠. 어떤 것이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웹진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월간지로도 출판이 되잖아요.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이제 인터넷 웹진으로 이렇게 전라도닷컴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네. 전라도닷컴을 아시는 독자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삶의 이야기, 또 그 전라도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이런 매체를 읽고 바로 공감할 만한 세대가 한 30대 이후는 돼야지. 네. 40대, 50대, 60대. 근데 2000년 당시에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저들, 그 메인 유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대에서 20대, 그리고 빨라야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닷컴의 이야기를 스트롤바로 쭉 내리면서 에이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발품 팔아서 열심히 이렇게 그 전라도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보고 뭐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고 공감하고 그럴 독자들은
아직 오프라인에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만 사라지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2002년 3월에 종이 잡지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이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세대의 독자들에게 아마 사랑을 받지 않고 있나 싶은데요. 저도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전라도닷컴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전라도닷컴의 특징은 사투리가 굉장히 네. 구수하게 기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전라도닷컴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궁금했어요. 전라도닷컴은 딱 꼽아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전라도닷컴이 주인공으로 삼는 그 뭐랄까 기록의 대상,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에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매체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창간 이래로 단 한 번도 동네 그 시장님, 군수님이 시장 군수님한테는 참 죄송한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지사님 이런 분들은 네.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주인공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남원의 어디 저 뭐 용궁마을에 우리 할매라든가 또 산동마을에 계시는 우리 뭐 고광 선생님도 저 한번 음식 출연하셨는데 네. 그런 어쨌든 대부분 논밭에서 또 갯벌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그 글 배운 사람들이 다 글을 배워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럼 옛날에 다 권력의 기록을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기록을 지금 보면서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을 권력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 1%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1%를 추앙하고 그다음 1%가 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그 나머지 99%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다 묻어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도 권력의 기록 플러스 돈의 기록을 그러니까 모든 매체들이 다 모든 매체라고 하면 이것이 전라도닷컴 빼고 하여튼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래서 네. 전라도닷컴 철저하게 논밭에서 갯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기록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왜 그 전라도 말을 저는 사실 사투리란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표준 말에 비해서 뭔가 변방으로 밀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사투리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네. 지역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쓰고 있는 현장에 쓰고 있는 지역 말을 왜 지 마음대로 다 바꾸냐고요. 그 기록할 때. 아, 그죠. 제가 뭐 논문도 그런 비슷한 짧은 논문 하나 썼습니다만은 한국의 모든 인쇄 매체는 전부 지역말을 왜곡해서 기록한다. 나는 시방 겁나게 반갑소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 마음대로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냐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매체 주인공으로 삼는 분들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기록하는 것, 지역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 좀 느끼는 게 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항상 보면 정말 말씀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만 듣고 보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주변 우리의 보통 선생님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가장 기억에 네. 남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자꾸 서열화시키는 그러긴 한데요. 만난 분들마다 전부 다 정말 대단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누가 하면은요, 막 네. 머릿속으로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스쳐 지나갑니다. 네. 그 전라북도 쪽에서는 진짜 지금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완주 동상면에 그 백인자 어머니라고 두부 만드는 어머니 계셨어요. 근데 그분 그 엄청 추운 겨울에 그
가마솥에 불 때 가지고 두부 딱 그때 세 판인가 한 판인가 같은 12몽가 만들어서 팔았어요. 하나에 3,000원씩. 근데 그렇게 그러면 그분도 생각이 나고요. 또 섬마을 같은 데서 네. 그 아주 외딴 섬에서 일하는 어머니 이따가 자료 사진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몇 개. 네, 여기 띄워주셨네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저분 같은 경우가 젊은 네. 분인데요. 저기가 진도가 섬으로만 이렇게 된 그런 군이잖아요. 근데 진도에서도 조도라는 조도면이 있어요. 네. 세조자 써서 조도면입니다. 거기 조도면에만 154개의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처럼 섬이 많아서 조도면인데 그 조도면에서도 서남의 끝에 있는 섬이 맹골 군도라고 맹골도 죽도 곽도 이 세 개의 섬이 이제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맹골 군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데에 맹골수로 엄청 그 물살이 울돌목 다음으로 센 곳인데요. 네. 여름에 이제 저기 취재를 3일 동안 갔었는데 곽도라는 섬은 그 한자로 미역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역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산 돌미역이 섬을 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 지금 자연산 돌미역인가요? 가세미역이라 그래요. 가세미역이라고 가세가 그 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 너부대대한 이파리는 다 이렇게 그 떨려 나가고 거의 줄기로 된 가위 정도만 남아 있어서 가세미역인 거예요. 저걸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이제 왜 기억에 남았냐면요. 네. 우리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1년에 모든 휴가를 다 몰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한 달 동안 저 작업을 해요. 근데 태풍이 와버리면 그 작업이 끝나요. 그래서 당신 이거 휴가까지 내고 1년 뭐 월차휴가, 연차휴가,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모아가지고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고향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돈 얼마나 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많이 벌면 500만 원 번다 하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 많이 벌 때 하고 만약에 태풍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 500만 원 벌려고 그러 들어왔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분이 저는요 여기서 그 갯바위에 발을 딛고 이 낫으로 미역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윗대 우리 조상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낫지를 놓는 순간 그 모든 역사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분은요 저한테 너무 충격을 주신 정말 대단한 어떤 철학자보다도 어떤 그 인류가 자기의 태자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40살, 40년의 어느 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제가 지금 55살인데 55년짜리로 스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휘둘리기가 쉬운데 저 사람은 보세요. 자기 자신을 수백 년, 수천 년의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30년짜리, 40년짜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에 들어있는 엄청난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그리고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으로부터 정말 굉장한 충격과 각성을 얻었던 맹골도 젊은 사람. 지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몇 세대가 축적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리고 사람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만 전라도 방방 곳곳을 다녔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도 있을까요? 어차피 하여튼 똑같은 내용 장소가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봐요. 저희는 어떤 그 뭐랄까 아름다운 곳 그 뭐 이런 걸 소개할 때 어디 가면 멋있다, 어디 가면 맛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개해도 일하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를 포착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그 장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다가도 진짜 이렇게 차 타고 잠깐 이렇게 보면서도 남원도 정말 여기 그 도시 쪽이 좀 거시기 하지 나머지는 진짜 막 초록이 저기 내가 남원 오니까 뽑아놨거든요. 저기 만행산입니다. 만행산.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런 게 그냥 우리 주변에 저기 지금 제가 네. 그 만행산의 고광자 선생님한테 음식을 취재하러 갔을 때 상당히 오래됐는데 본매 뒷모습일 겁니다. 책에 같이 지금 딱 저런 지금 약간 이제 산이 꿈틀대고 저는 뭔가 그 숲의 절정이 여름 초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딱 저렇게 저런 풍경이에요. 저기가. 저기 만행산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 어머니들이 이제 봄 되니까 집에 못 계세요. 자식들은 막 이제 농사 그만지라고 막 제발 좋은 일에 그만하시오 그래도요. 도저히 놀릴 수가 없어요. 노동이 자기 숙명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밖으로 지금 나오십니다. 기지개를 펴고. 저는 저런 장면이 그냥 물큰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저긴 아마 그 남원 주천면의 영국마을일 거예요. 사람들은 산수유 그러면 대부분 구례 산동을 생각하기 쉬운데 남원 산수유도 솔찬해요. 예,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가 저기 그 주천면 영국마을 지금 어른들 막 일하려고 그냥 막 마음이 바빠. 농부들은 일부러 제가 남원 쪽에 생각나는 것을 몇 개 뽑았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들이 다 약간 지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태동하는 봄 시기와 맞는 사진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의 다음 질문이 선생님 요즘에 어디 가면 가장 좋을까요? 요즘은 어디가 가장 예뻐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참 질문이 그 시기에 계속 거시기해지네요. 아무데나 가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그런 어떤 어디 가면 좋다더라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 정말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둘러보면요. 제가 전라도닷컴 독자 중에서 서명숙 이사장이라고 올레길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올레길을 만든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올레길을 그렇게 가려고 그냥 제주도 비행기 표가 박이 나도록 그냥 동이 나도록 그러느냐. 다 동네마다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산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길들이 많은데 그 길들은 다 그냥 막 마음대로 뭉개 불고 그냥 거기서 뭉개 가지고 돈 벌어서 제주행 비행기 티켓 사려고 박이 터지고 그래서 올레길로 몰려두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자기 동네 한번 길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즘에는 진짜 온 나라가 길 천재예요.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갈 때가. 근데 너무 많이 뭉개는 것이 좀 걱정되긴 한데 지금은 하여튼 어디 가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남원 내려오는 길에 그냥 풍경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또 제가 아까 장소 이야기, 사람 이야기 했는데요.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라도 하면 또 맛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맛 보셨죠?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날 정도로. 제가 그 풍년식탐이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요. 제 책을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에 담긴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 그 음식에 대한 그 매체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어떤 음식이 소중한 음식이냐 할 때 중요한 음식이냐 할 때 되게 막 궁중 요리 그다음에 종갓집의 멧돼 음식 막 이런 것 그다음에 요즘은 막 세계적인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음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음식은 오늘 우리 내 앞에 삼시세끼 차려지는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이다. 이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들의 밥상, 그 제철 이야기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다녔습니다. 많이 얻어먹고 다녔는데요. 제가 저기 그 머이저는 그 저 만행산 가서 그 고광자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얻어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잊을 수 없는 전 중에서 저 머이전을 제가 꼽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있어요. 또 여기는 저 와. 김제 쑥개떡 만드는 어머니예요.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 임실 진매마을에 김도수라고 시인이고 전라도학원 필자인데 그분 누님이 김용숙 누님이 친정 오늘 오셨네요. 친정 어머니께서 여기 계세요. 저기 지금 계시. 아. 예. 와. 근데 왜 이런 음식이 중요하냐면요. 저 오실지도 모르고 제가 이 사진을 뽑았는데 어머니들이 논밭에서 여름에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고 그리고 또 다슬기는 주로 밤에 바우로 올라가잖아요. 밤에도 다슬기를 잡으세요. 정말 일만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잡은 그런 다슬기를 그때 먹을 것이 귀할 때니까 이렇게 삶아서 이제 자식들한테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배를 채워줬는데 씨알이 이렇게 굵은 것은 옛날 우리 탱자나무 가시로 다 까서 먹었잖아요. 근데 삶아놓고 보니까 이 자잘한 것은 이게 먹기가 근데 먹을 거 귀한 시절에 어머니가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머니가 확독에다 이렇게 다 간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채로 걸러내서 알맹이만 추려내 가지고 아버지들이 그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좀씩 남기면 그거 모아서 식초 만들어서 네. 고추장으로 버무려 주신 저 음식을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재현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 저도 지금 눈물 날라 그러네. 저 그 김용숙 누님도 그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저 음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라도의 음식에는 그런 것이 엄청 그래서 이 음식을 잊을 수 없는 음식 네.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음식들은 여기는 네. 흑산도 흑산도 옆에 다물도라는 데서 자연산 홍합을 이렇게 아저씨랑 엄니 아버지 이렇게 하는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세 나오죠. 예. 제가 주로 절하고 당겼습니다. 예. 엄청 저기 홍합 국수를 제가 얻어 먹었는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독자들한테 엄청 항의를 많이 받은 게 아니 뭐 음식점 소개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 혼자 하면 저렇게 먹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에 전화해라. 엄니 나 옛날에 먹었더니 요즘 같으면 쑥버무리 좀 해주시오. 그 직구든 제 친구가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지 모르냐. 장모님한테 전화해라. 네. 그 음식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요, 음식에도 다 이야기가 있고 또 축적된 세대가 또 음식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결론은 선생님을 따라다녀야 되나 까지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한풀 접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음식은 그래, 음식은 전라도가 최고야 이렇게 다 다른 것은 근데 그 음식이 그래서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음식이 문화의 꽃이냐? 일단 전라도는 기본적으로 온갖 물산이 풍부하게 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들, 강, 바다, 갯벌, 호수, 섬 엄청난 그런 다양한 장르의 그것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온갖 종류의 식재료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연구하시고. 네. 예. 그 자취생도 라면 하나를 끓여도 스프를 먼저 넣을까 나중에 넣을까. 달걀을
지금 넣을까, 깰까, 풀까 말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전 인류가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발전시킬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가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삼시세끼 밥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훌륭하다, 이게 발달됐다 그 말은 그게 문화가 발달됐단 말이니까. 전라도에 대해서 음식이 최고다 그 말은 전라도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자기도 인정하는 거야. 그게. 네. 저도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빨리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황풍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음악을 듣고 와야겠죠. 네, 이번에 들을 음악은요.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지만 특히 나온에서 들으면 더 좋은 곡입니다. 바로 사랑가인데요.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